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대학 원장이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할 박정국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신데 내주신 만큼 헛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입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대학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하기 전에 오늘 저희 목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처음에 이제 제가 한 12문제 정도의 퀴즈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입시 전략, 올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학원에서 역할, 도대체 어떤 거를 해야지만 학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순에 의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죠? 자, 부모님들께서 오시면은 대부분 다 얘기를 하세요.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갔더니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라 그랬다. 음악미술체육은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국엔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그게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첫 번째 수시 정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될지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잡한 것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각 대학교별로 국어 영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국어 수학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국어 영어 탐구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여기에 맞춰서 실기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각 종목당 예를 들어 순발력만 측정을 한다 그래도 제자리 벌칙, 서든트 점프, 핸드볼 던지기, 100m 달리기 이 하나만 측정하는데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서울권에서 있는 대학교들 중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교들 보면은요 약간 30개 대학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학교들 실기 종목을 보시면 35가지 종목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 건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 6개 대학을 제가 지금 구별을 해놨는데요. 점수대는 비슷합니다. 연대, 고대 같은 학교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차이기 때문에. 동국대, 건국대학교 같은 학교입니다. 거의 점수대는 비슷하고요. 이화여대, 숙명여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2개 대학교 모두 다 성적이랑 상관은 성적은 비슷한데 실기가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실기도 바뀌고 실기도 다르고 운동도 실기도 다를 뿐더러 성적도 완전 다르고요. 너무 많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그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입시 트렌드가 바뀌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능하고 실기 2가지를 제가 여기서 현재 지금 트렌드가 바뀐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거든요. 보시면 2021년도에는 대부분 합격자 애들이 완투 등급이 되게 많아요. 국어 수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2022년도 보면은 투, 쓰리 등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2021년도 입시하고 2022년도 입시에서 차이가 나타났던 건 수학 하나입니다. 수학 하나. 수학이 이과생들이랑 같이 통합적으로 등급을 산출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뒤로 넘겨서 보시면은 수학 문제 하나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됐냐? 보시는 것처럼 문이과 애들 통합으로 등급을 산출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6월 모의고사 때나 9월 모의고사 때 2번을 봤었었고 수능 때는 조금 달랐었는데 6월 모의고사 때 문과생들이 1등급인 친구, 수학에서 1등급인 친구 8%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7.8%. 나머지 92%는 다 이과생들이에요. 근데 그 문과생들 중에서 8% 중에서도 예체능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저희 예체능계 학생들, 체육하는 학생들이 수능에 있어서 수학에서 점수를 따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021년도 입시와 2022년도 입시의 차이.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연고대가 원래는 1, 2등급 대 학생들이 붙었었는데 아까 표에서 보시듯이 2, 3등급대로 합격대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과생들이 1, 2등급대를 거의 많이 확보를 가져가요. 대부분 다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1, 2등급대에서 문과생들이 아닌 이과생들이 등급을 다 높게 잡고, 또 한 가지 재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문과생들이랑 예체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하면은 수학에서 한 2, 3등급대 성적대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2, 3등급 따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와 상담하는데 수학이 한 56점 이 정도 맞은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56점 3등급이 나온 거예요. 56점인데 등급 컷이 나와서 3등급이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56점인데 이거 수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6월 모의고사까지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6월 모의고사가 지났는데 4등급, 5등급이다? 30점, 40점? 아니면 40점, 50점이다. 그때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과생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수학을 굳이 거기다가 끝까지 내가 매진을 해서 수학 등급을 딸 바에는 차라리 국어, 영어, 탐구 쪽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과생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현재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실기. 자, 보시면 저 수학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제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를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가 왜 중요하냐? 단기간에 절대 늘리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운동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지만 가능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메디신볼 던지기 아무 데나 못 던져요. 최소한 천장 높이가 5m 이상 돼야 되겠죠. 1, 2m, 3m 절대 못 던집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서울권에 있는 학교,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말고요. 어저께 2024학년도 지난주에 2024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들 입시 호강이 새로 지금 계획안이 발표가 났는데 한국체육대학교, 가천대학교 두 개가 원래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안 들어갔던 학교들이거든요. 계획안이 발표가 났는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을 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를 한 거예요. 결국에 모든 대학교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학교들이 많이 결국엔 여기서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대학교 입시에서 성패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잘 보시면 하나는 수학과 하나는 실기 종목에 있어서 종목의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렌드뿐만 아니라 실기가 굉장히 막 다양하고 실기도 복잡하고 수능도 복잡하고 굉장히 다 복잡한데 과연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대학교까지 이 친구들 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출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12문제를 할 건데 팍팍팍 지나갈 겁니다. 12문제 중에서 과연 우리 부모님들 몇 문제를 맞추시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대로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 잘하는 학생. 혹시 뒤에 다 보이시죠? 1, 2, 2등급. 이거 등급이거든요.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 2등급. 자, 이 등급 받고 간 친구, 공부 잘하는 학생. 자, 1번. 서울대 합격자입니다. 자, 2번. 331에 23. 영어만 1등급. 자, 2번 문제. 자, 이거 합격자 연대 체육교육과.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2, 3, 3에 영어가 3등급이네요. 영어가 3등급인데 합격한 대학교 어딜까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다음 문제 국어 4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자, 탐구도 한 2, 3등급, 평균은 3등급 되죠. 평균 3등급 때 합격한 친구 어디일까요? 정답 건국대학교입니다. 건대체육교육과. 자, 다시 자 5번. 자, 이번에는 수능 성적표가 아니라 보시면은 내신 등급표거든요. 자, 이 내신 5, 6, 7이거든요. 5, 6, 7 맞고 갔다. 수시로 간 겁니다. 수시.
내신을 보여드리는 건 수시거든요. 이 성적 먹고 갔다. 정답 동대체육교육과 수시. 어떻게 들어간지 제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 9등급 여학생, 힌트 여학생입니다. 수학 9등급 국어 4, 탐구 3. 이화여대 체육관. 자 다음 여학생입니다. 또 똑같이 여학생, 힌트 여학생. 수학 9등급 탐구만 33. 탐구가 좋네요. 국어는 6등급. 자 여학생입니다. 여대겠죠. 성신여대. 자 지금까지 몇 개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8번 675의 44등급 675의 44등급 스피드 파워 좋아. 네 실기 잘하는 학생. 자 이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정답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자 9번 자 내신 5등급 실기 잘하는 학생 국어 5에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53등급이죠. 자 53등급에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53등급에 자 정답 세종대 체육학과 53에 갔습니다. 자 다음 자 국위 종목을 잘하는 학생 10번 문제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탐구 5등급 어디 갔을까요? 자 명지대 스포츠학부 자 10번까지 몇 문제 맞췄는지 한번 세보세요. 다음 11번 성적이 낮은 학생 5등급에 5등급 자 낮은 성적이 낮다 그럼 실기가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숭실대. 자 다음 12번 마지막 문제 국어 5등급 수학 8등급 영어 4등급 자 이 친구들 어디 갔을까요? 이 친구 어디 갔을까요? 마지막 문제 유연성이 좋다. 유연성 자 정답 가천대. 자 제가 여기까지 문제를 내드렸는데 부모님들 과연 입시에 대해서 이해도 과연 얼만큼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서 한 3문제 이상 맞추셨다. 3문제 이상. 네. 당연합니다. 시대 입시 학부모님 되셔야 돼요. 3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자, 5문제. 다섯 문제? 자, 아무도 없네요. 자, 이거 세대 입시 고수 학부모님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7문제. 자, 세대 입시하고 원장급. 이 정도 됩니다. 7문제면. 이거 맞춰야 돼. 7문제 못 맞추면 이거 원장 때려쳐야지. 자, 12문제. 접니다. 저는 다 맞춥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각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그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울대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빼고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영어 1등급 마진에 있었죠. 국어 33에, 국어 수학은 33에, 영어 1등급. 자, 이 친구 연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연대는 왜 연대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는 영어가 필수로 반영을 하는데 영어의 등급당 편차가 1등급과 3등급 편차가 22점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거예요. 22점이. 실기가 100점이거든요. 실기 100점에 22점이면 절대 못 뒤집습니다. 영어 1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연대의 특징. 연대는 무조건 영어 잘 봐야 된다. 자, 고려대학교. 고대. 이 친구 근데 고대 어땠어요? 고대 보시면 영어 3등급이죠. 연대랑 고대 차이가 뭐야? 엄마 아빠 좋으냐 누가 좋으냐 아무 상관없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고대는 영어를 반영할 때 감점제입니다. 감점제. 국어가 250, 수학이 250, 탐구가 200점. 근데 영어는 369로 빠져. 3등급 맞으면 전체 700점 중에서 6점만 빼면 돼. 근데 내가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에서 1등급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차라리 나 같은 9시간에 국어 수학을 하겠다 이거예요. 확률을 높이라는 거죠. 특징을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평균 3등급 때. 평균 3이죠. 평균 3인데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거. 건대 체육교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 3인데 건대 체육교과를 갈 수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건국대 체육교과는 평균 3등급인데 다른 게 아니라 실기 과목이 되게 많아요. 5개. 이 친구 더 낮아도 붙었을 겁니다. 한 3, 4등급 섞여 있어도 붙었어요. 실기 잘해서. 근데 이 대학교는 특징이 실기가 복잡하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중에 혹시 3, 4등급 섞여 있다. 난 체육교과 가겠다. 건대.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자, 이거 동대 체육교육과 여기 부모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준비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붙은 친구거든요. 이번 연도에. 내신 보시면은 진짜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도대체 수시인데 왜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신이 200점 들어가거든요. 실기 700점. 근데 내신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4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10개만 들어가. 어떤 말이냐면 이것들 중에서 높은 거 10개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 들어가는 게 5, 7, 8 막 다 버려도 돼. 3, 4, 5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5등급짜리까지만 10개. 그리고 이 친구 특징.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다 6, 7, 8이야. 모의고사 6, 7, 8에 서울에 있는 학교 쓸 수 있습니까? 이번 생에는 아마 못 갈걸요.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 친구 자 이거 수학 제가 수학이라고 써놨죠.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수학 아까 얘기하면서 트렌드 바뀌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수학에 뭐가 있냐 이화여대 보시면 반영하는 방식이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적인 택 둘이에요. 재작년 2021년도에 수학을 애들이 앵간히 잘했어. 왜? 문과 애들이랑 예체능 애들끼리 등급 따로 산출하니까 이과 애들이랑 따로 안 하고. 그러면 그때는 수학이 한 2, 3등급짜리 많았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을 쓰던가 아니면 수학 탐구를 쓰던가 많았는데 작년에 수학 쓰는 애들 거의 없어. 수학 갖고 온 애들 아이고 이 정도 성적이면 연구대 간다니까 2, 3등급이면 얘네 못 써. 결국엔 국어 탐구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단계 400을 뽑는데 재작년에는 성적이 높았던 애들이 많았는데 1단계 커트라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죠. 아 올해는 한 500점 초반이면 붙어 1단계. 재작년에는 515점에서 커트라인 났던 게 작년에는 505점. 그 왜? 수학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쓰라 그래요. 이 친구 성적 안 좋잖아요. 분명히 4등급이고 보시면 탐구, 국수탐 중에 수학 안 들어가니까 국어 3, 4, 3. 안 좋죠. 하지만 1단계 통과할 거야. 대신에 2단계에서 실기 상대평가. 만점이 없습니다. 만점 없으면 실기를 조져야죠. 여기서 이런 힌트를 잡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입시에 대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화여대. 다음은 자 여학생인데 자 한 가지 성신여대를 붙었는데 성신여대 특징이 뭐가 있느냐? 국영수 탐 중에 높은 거 4개 중에 3개만 넣어. 3개만 넣어. 근데 국어 수학을 정말 못해. 그러면 영어랑 탐구만 하면 되잖아요.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60점만 맞아도 4등급 나오잖아요. 70점만 맞아도 3등급 나오고. 누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경쟁인데 그걸 못해? 그리고 탐구만 파는 거야. 그래서 국어 6등급인데 탐구 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성신여대. 여기 윗몸일으키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엄청 싫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엄청 싫어요 윗몸일으키기. 이거 요즘에 트렌드야. 애들이 힘든 거 엄청 싫어해 요즘 애들. 우리 딸내미도 싫어해요. 딸내미도 싫어하는데 우리 애들 다 싫어해. 우리 학생들도 싫어하고 우리 모든 애들 다 싫어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싫어해. 근데 성적이 좀 낮아. 내가 이거를 싫어하더라도 좀 노려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다 보면 윗몸일으키기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거 하나 특징입니다. 실기 하나만으로도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이 만점 기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만점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싫어하는 종목 그리고 아까 3개 중에 하나를 했을 때 그런 특징 때문에 성신여대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675에 44인데 중앙대 스포츠과를 들어갔다. 이 중앙대 스포츠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실기 40%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제자는 3m를 돼요. 3m. 메디신 뭐 12m, 100m, 11초 5를 뛰네. 뭐 육상 선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뛰냐고 이거. 이거 못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애 있잖아. 성적이 안 좋아. 근데 성적을 애한테 너 성적 한 3, 4까지 올려봐. 선생님 저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이번 올해는요. 이거 어떻게? 그럴 때는 운동 잘한다.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 다음 중앙대 스포츠가 지나고 내신 5등급, 5, 3등급. 이 친구 세종대 들어갔는데 세종대 특징. 자 조금 전에 중앙대가 실기가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 만점이 제일 높습니다. 또한 학교, 세종대학교도 만점이 제일 높아요. 제자력도 3m예요. 메디신 12m. 똑같아요. 두 개 다 메디신 제머리네. 근데 얘네는 뭐가 들어가? 교과 20%.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세종대 특징.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 200점. 20% 들어가니까 200점이거든요. 5등급.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만 전 과목 다 들어가고 국어 영어만 들어가는데 다른 거 다 안 들어가고 5등급은 180점. 근데 제자리 멀티가 5cm당 5점씩 떨어져.
실기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죠. 5등급 때인데 내가 인서울을 가고 싶다. 그리고 성적이 한 4등급 때 나온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 자, 구기 종목.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도 싫어. 아, 정말 싫어. 나 유연성도 못하겠어. 선생님 근데 달리기 빨라.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명지대학교 실기 보는 게 다 보면 농구랑 배구. 이 구기 달리기. 윗몸 싫어해. 아,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이 친구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성적은 한 4, 4등급 때 1하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5, 4짜리가 붙은 겁니다. 이 친구 올해 합격자 중에 최저 점수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애들 거의 다 최저 점수입니다. 올해 들어간 애들. 여기 학교도 특징 뭐냐? 상대평가 만점이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내가 만점 받으려고 기다려. 실기 좀 성적 낮더라도. 이런 시스템이고요. 다음 성적이 낮은 학생 5등급. 자, 성적이 낮다. 대신에 숭실대학교 실기 70% 졌으니까. 내가 성적이 낮아. 한 4, 5등급 때. 갈 데가 어디 있지? 없어. 서울에는 절대 없어. 하지만 이 학교는 있다. 여기도 윗몸 이렇게 있네요. 윗몸 이렇게 엄청 싫어하죠. 하지만 이걸 해야죠. 내가 갈 곳이 이거밖에 없다면 가야 됩니다. 가야 돼. 자, 다음 12번 유연성이 좋은 학생. 자, 올해 마지막 과목이에요. 마지막 실기 종목 최종골 내년에 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천대 뭘로 바뀐다? 내년에 제자리 멀뛰기 메디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이 학교 아니 갑자기 여지껏 이렇게 한 10년 동안 계속 주기장창 해오던 종목을 바꾼대. 왜? 다른 학교 연대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다 바꿉니다. 자, 많이 바꾸고 있어요. 자, 이 학교도 특징 최종골이 35cm인데 이게 뭐냐? 여학생 최종골 서서 35cm 하려면 앉아서 38cm 나와야 돼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 딴 건 다 못해. 여기 윗몸 이렇게 없잖아요. 윗몸 이렇게 없어. 유연성 좋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거예요. 남학생 중에도 있어요. 정말 자기 제자리 멀티 못 뛰는데 나는 이쪽에다가 점프력 테스트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거하고 어때요? 다르죠. 학생들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뭐가 달라? 도대체 체대 입시는 뭐 때문에 달라? 실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결국에 체대 입시에서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완전 달라. 음악 미술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체대 입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대 입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다음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12문제 다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요거는 그냥 지금부터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건 그게 전체적인 학교들의 평균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혹시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과 5, 5등급에 들어가고 뭐 명지대 5, 4에 들어가고 중앙대 뭐 5, 5등급에 들어갔다. 야, 모든 대학교 다 그렇게 하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입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4, 4등급이야. 아, 그런데 수능 때 3, 3 나올 거라는 생각은 그럴 확률 저는 5%에 배팅합니다. 근데 4, 4등급에서 4, 4등급이나 4, 5등급 나올 확률 95%. 저는 거기다 배팅하는 겁니다. 확률입니다. 입시에선 확률 게임이에요. 결국에. 그 확률을 누가 더 높이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부터는 뭐를 하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건 이런 케이스예요. 원래 2, 3등급 나오던 애가 수능 때 갑자기 3, 3으로 떨어진 케이스인 거고 4, 4 나오던 애들이 수능 때 4, 5로 떨어진 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4, 4였으니까 끝까지 4, 4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애가 4, 4인데 수능 때 3, 3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생각해서 조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보시면 여기 내신 등급에 따라서 뭐 모의고사 등급에 따라 이건 부모님 따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등급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과연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제가 설명드리면 딱 끝나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오늘 첫 번째 설명드렸던 거 아까 트렌드 하나 있죠. 트렌드에 수학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하나.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 볼 던지기 많이 들어간다 하나.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요거만 알고 집에 가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수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시면 수시냐 정시냐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는 우선 이제 수시랑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를 과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면 수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학생들을 뽑는데 이 교과후수자 전형 없어졌어요. 거의 안 뽑아. 결국에 두 개만 뽑거든요. 학생부 실기랑 학생부 종합전형 두 개인데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수시가 6개 써야 되니까 6개 중에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당연히 쓰라 그럽니다. 저는 무조건 쓰는데 확률이 되느냐? 왜? 학생부 실기 전형에서 저 학생부 실기 전형 있지 않습니까? 저거 보면은 작년에 한양대 에리카 184대 1 실기 전형, 동국대 50대 1, 뭐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학교 다 70대 1 나와요. 50대 1, 70대 1. 그거 어떻게 들어? 두 개 중 하나 라인을 타야 돼.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그러면 수시는 어떻게 라인을 타냐? 보여드릴게요. 자, 학생부 실기 전형. 자, 학생부 실기라는 건 뭐냐면 내신하고 실기만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수시는 학생부 실기는 내신하고 실기,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종합적으로. 자, 학생부 실기는 뭐 들어가느냐? 내신이니까 내신에서 약 3, 4등급 되면 인서울 가능해요. 한체대 스포츠 청소년 이번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정도 선이면 노려볼 만합니다. 우리 애들 중에 이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4, 5 나와. 그럼 당연히 이리 가야지. 왜? 절대로 정시 때 4, 5등급짜리 한체도 못 쓰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은 자, 이 친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동국대 체육교육과. 이 친구 모의고사 보면 다 5, 6, 7이에요. 5, 6, 7인데 내신도 5, 6, 7이네? 근데 운동을 진짜 잘해. 실기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 친구 쓸 수 있는 대학교 서울에 딱 하나, 서울 경기에 동국대 하나, 그 다음에 다 천안이야. 백석대, 순천향대. 근데 어차피 정시서도 백석대, 순천향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생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들 종합전형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애 종합전형 한번 써주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그래요. 어머니 생기부 무조건 떼오세요. 생기부 보고요. 제가 다 보고 안에 진짜 종합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고 괜찮은지. 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친구 이번 연도에도 이화여대 그리고 인하대 체육교육과에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는데 이 친구는 재작년에 붙은 애예요. 근데 얘가 제일 잘 돼 있어. 근데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앙대 체육교육과 붙었거든요. 내신 1, 2등급이잖아요. 진짜 좋죠. 내신 엄청 좋아요. 3학년 거 내신도 엄청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 친구 진로 희망 전부 다 체육이요. 다 1, 2, 3학년 전부 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다 체육만 했어. 그리고 동아리 활동 다 체육이고 진로 활동도 전부 다 체육만 돼 있어. 무조건 다. 근데 내신도 좋아. 여기 양천 지역 학생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 돼 있어. 진로 활동도 다 체육이야. 무조건. 그리고 특히 세특 부분에도 마찬가지. 체육부장도 있고 심폐지구도 좋고 주말리그 뛰었고 엄청 좋아. 그리고 종합의견. 선생님 종합의견 써주시잖아요. 여기 딱 보면은 이 리더십이라는 점수가 추가가 되거든요. 리더십 뭐냐? 반장부 반장과 체육부장 하다못해 체육부장이라도 해야 돼. 이게 써 있으면 돼. 그리고 얘 전부 다 체육 관련 것만 한 거야. 무조건. 종합의견은 전부 다 이렇게 체육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상관없어. 근데 갑자기 1학년 때 미술했던 애가 갑자기 2학년 때 음악하고 3학년 때 갑자기 체육하겠다고 학생부 종합전형 쓸 수 있느냐? 절대 안 좋아. 이게 바로 종합전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애가 체육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희망이 전부 다 체육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학생부 실기는 내신하고 실기로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 4등급 되면 인서울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적이 낮다 그러면 학생부 실기 전형에서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